안녕하세요, 아빠곰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차량이기는 한데요, 아반떼 모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예전 등급은 이제 중간 등급이었고 이번엔 이제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요게 이제 앞에 있는 차량이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고, 요 차량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요게 이제 지금 전면부 모습이고요. 전면부 그릴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릴 부분이고, 헤드램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헤드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에어덕트 부분이 있고, 이건 실제로 에어덕트예요. 바람이 빠지는 부분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거는 이제 상향등까지 전부 다 이제 킨 거고, LED 헤드램프가 이제 세 개 다 점등된 모습이고, 데일라이트에 이제 방향지시 등까지 이렇게 켜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전방에 있는 카메라인데, 요거는 이제 뭐 블랙박스나 이런 건 아니고, 저 카메라 같은 경우가 이제 차로 유지를 감당을 해주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할 때 쓰는 레이더 카메라 이쪽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전방 감지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이런 모습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고, 뭐 방향 지시 등은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 백밀러에서 방향 지시 등이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뒷부분 보시면은 요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스퍼레이션이다 보니까 익세리 패키지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뒤에 헤드램프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차량하고 틀리게 LED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예쁘게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것도 트렁크 여는 버튼은 이쪽에 이렇게 해서 트렁크를 여실 수가 있고, 안에 공간은 이 정도. 트렁크 수납 공간은 꽤 깊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 팔이 이 정도로 들어가 있고, 요걸 또 열어보면은 이 안에도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활용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LED 보조 제동 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한번 운전석 문을 한번 열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석 문을 열어봤고요. 여기가 보시면 도어 트림 쪽에 요게 이제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 놨고, 이쪽에 뭐 도어 포켓이라든가 하단 쪽에 도어 포켓은 모두 동일하게 있고, 이 차량은 이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창문 윈도우 조정하는 스위치랑, 그 다음에 앞좌석, 그리고 요건 이제 차 문 열고 잠그고 하는 거고, 백밀러 접고 피고 이렇게 하는 버튼, 왼쪽 오른쪽 놓고서 아웃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버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왼쪽 놓고서 이렇게 누르면은 왼쪽 거, 오른쪽 누르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 거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 조정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트위터 스피커 쪽에 보면은 메모리 시트 셋 1, 2 이렇게 있고, 세팅할 때 요거 누르고서 1번 세팅 누르고 2번 이렇게 하면은 1번, 2번 두 개로 저장이 돼서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이제 시트를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요게 이제 그 운전석 문을 열고서 앞쪽에서 본 이제 실내 모습이고요. 가장 먼저 요거는 이제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걸로 앞에 뒤로 등 각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척추 받침대를 조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헤드램프 높이 조절 장치, 이렇게 해서 요걸로 헤드램프 높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차로 이탈 방지 장치를 껐다 켰다 하는 그 스위치고요. 요거는 이제 차체 제세 장치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장 말이 많은 쓸데없는 그냥 디자인 요소고, 요거는 N라인에서는 여기에 이제 그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N 버전이 지금 아반떼 N이 지금 저거 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차량에도 보면은 여기엔 아무것도 없이 이거랑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별 필요는 없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운전석에 지금 탔고요. 요게 이제 보시면은 핸들이에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요거는 핸들은 솔직히 굉장히 멋있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그 핸들 리모컨 스위치, 이쪽에는 보통 이제
그 오디오 부분 관련된 것들 이제 그러니까는 뭐 음성 인식 버튼, 그다음에 볼륨 올리고 내리고 전화 통화 버튼, 그리고 요건 채널 전국 다음 곡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라디오 모드나 이런 것들 선택을 하실 때 이 모드로 이제 선택을 라디오 저거 블루투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모드 버튼 보시면은 계기판 그 가운데 화면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어떤 화면을 보여줄지를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주행 정보 이런 데서 아래로 내리면 이런 누적 정보라든가 운행 정보 이런 것들을 요 드라이브 요 셀렉 버튼으로 위아래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투싼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나온 차들은 요게 이제 모드가 두 개, 차로 이탈이랑 차로 중앙 장치 두 개를 요걸로 선택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차로 중앙 보조 장치만으로만 스위치가 역할을 하는 거고, 요거 이제 크루즈 컨트롤 작동할 때 쓰는 버튼, 크루즈 컨트롤 시작 버튼, 그러고 요거는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일시정지 다시 재개 요거 버튼이고, 요거는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했을 때 차간 간격 거리를 조정해주는 그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이제 헤드램프 조정하는 거, 요거는 다 동일해요. 오토, 미등, 라이트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오토에 놔뒀을 때 보면은 요렇게 돼요. 그게 이제 어기가 어두워서 지금 켜진 거고, 오토 상황에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뒤로 밀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오토라고 켜졌잖아요. 이제 요게 이제 상향등과 하향등이 오토로 켜지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한번 뒤로 밀면은 상향등이 켜지고, 다시 요거를 앞으로 밀면은 오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라이트가 꺼지면은 다시는 오토로 안 돼요. 그때 오토로 놔둬도 여기는 꺼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토를 다시 사용을 하시겠다 그러시면은 요 상태에서 요거를 뒤로 한번 딸깍 밀어 주시면은 오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와이퍼 조정하는 거, 와이퍼 조정하는 건 아마 대부분 아실 거고, 와이퍼 작동하는 영상은 제가 따로 올리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게 이제 디지털 계기판인데, 디지털 계기판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히 더 많은 정보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정보들이 조금 더 멋있게 나온다,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 변경될 때마다 이런 그 계기판 화면이 변경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 스포츠 모드가 가장 멋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타시는 부분은 요 에코 모드나 아니면 요 노멀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이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요 작동 방법들은 거의 대부분들은 다 동일해요. 작동 방법들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고, 뭐 그 차량에 들어가 있는 그 옵션 상황에 따라서 요거 버튼들 아이콘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위치나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송풍구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깔끔하게 이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아래쪽으로 여기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이제 멋있게 일자로 쭉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가운데 이제 비상등이 있고요. 그 아래는 이제 오디오 조작 버튼들, 볼륨 전원 키고 껐다 하는 거랑 뭐 내비게이션부터 해서 미디어 선택하는 거, 채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엔진 스타트 버튼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공조기가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서 요걸로 이제 온도를 운전석과 조수석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걸로 뭐 보시면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당연히 이건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나 이런 것들 작성을 했을 때 눌러 놓으면 3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요렇게 해서 꺼도 되는데, 켜져 있는 상태에서 누르고 있으면 또 꺼져요. 또 꺼지고, 열선도 마찬가지로 누르고만 있으면 이렇게 꺼지는 거기 때문에 요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마 기능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고,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수석 온도가 이거를 누를 때마다 같이 움직여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수석에서 온도를 바꾸면은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고, 그때는 운전석 온도를 아무리 바꿔도 같이 안 갑니다. 그럴 때는 요 싱크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이제 온도가 동일하게 맞춰지는 거고요. 끄고 에어컨 버튼, 바람 풍향 버튼, 바람 방향 버튼, 공기청정기 작동하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요거 앞에 스키 찼을 때 요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앞쪽으로 바람이 나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바람 세기가 세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바람을 내보내 가지고 그 습기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꺼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다시 끌게요. 그리고 리어 이게 뒤에 뒷유리 열선인데, 뒷유리 열선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되게 많으신 분들이 모르는데 뒷유리 열선뿐만 아니고 백밀러 열선도 요걸 누르면은 같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핸들 열선,
요걸 눌러놓고 있으면은 이제 요 핸들에 열선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핸들 자체가 굉장히 따뜻해져서 운행을 할 때 겨울철에는 특히 필수 아이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정말 있던 차 한번 타셨던 분들은 없는 차 타면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기 공기, 내기 공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 요거는 조수석 쪽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선택을 하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요게 이제 12V 파워 아울렛과 USB 단자, 그리고 USB 충전 케이블 단자가 이쪽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에는 이제 그 작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요거 이제 기아 레버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변속 버튼은 아니고, 요거는 예전처럼 예전처럼 이제 와이어 방식으로 이제 당기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그 후방 카메라 키는 버튼 이렇게 누르면은 후방 카메라가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방 감지기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이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방금 잠근 거고, 풀 때는 이렇게 내리면은 풀리는 거고, 오토홀드 작동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뺄 수도 있어요. 빼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놓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거의 대부분 뺀 다음에 안 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굳이 사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보시면은 룸밀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시면은 실내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할 텐데, 요거는 이제 실내등을 항상 켜는 거고, 가운데 놔두면은 문이 열렸을 때 문을 한번 열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불 켜지고, 문 닫으면은 꺼지고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문을 열어도 안 켜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켜고 싶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은 켜져요. 그리고 누르면은 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루링크 버튼, SOS 버튼, 그리고 음량 버튼, 잔액 확인 버튼 있고, 하이패스는 이쪽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선바이저인데, 선바이저에도 보면은 이쪽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조명 킬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요걸 이렇게 하면은 켜지고, 닫으면은 꺼져요. 이게 왜냐면 닫으면 여기 스위치가 눌려서 이렇게 열 때마다 라이트가 필요하면은, 불빛이 필요하면은 요걸 꼭 켜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거울로 콘솔 박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열면은 이쪽에 이제 안에 수납 공간이 있고, 수납 공간은 적당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USB 충전 단자가 있어서 뭐 휴대폰이나 이런 휴대용 기기 충전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내 그레이 색상이다 보니까 실내 그레이가 이쪽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여기 옆쪽에 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손잡이 있는 부분에도 여기도 이제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색깔은 솔직히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실내 색깔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색상입니다. 한번 다른 부분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조수석에서 바라본 방향이고, 조수석 문을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문은 뭐 운전석과 동일하고, 대신에 여기 이제 스위치가 좀 적다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바람 방향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잠그고 바람 열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우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글로우 박스가 있는데, 요즘 차량에는 아반떼나 소나타 이런 차량에는 이쪽에 잠금 버튼은 따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뒷좌석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참, 그리고 요게 보여드리기 전에 다른 부분 중에서 하나가,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요게 이제 버튼식이 아니고 이런 레버식으로 당기는 거예요. 트렁크 여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주유구 여는 거 이렇게 해서 열고, 이것도 이렇게 당기면은 트렁크가 열리는 그런 방식을 아직까지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뒷좌석을 열고 본 모습이고, 뒷좌석에도 보면은 이쪽에 이제 도어 포켓과 이게 창문 조정을 할 수 있는 스위치, 그 다음에 열선 2단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제 차 문을 열 때 요 이제 도어 캐치를 당겨서 열면 되는 거고요. 하단부에 보면은 이쪽에도 이제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다른 데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어 캐치 부분에 여기 잠금 그 스위치가 따로 없어요. 이거는 문을 한번 이렇게 당기면은 열리고, 그 도어 잠금 해지가 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더 당기면 이제 그 도어가 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건 안전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열었을 때 딱 안 열리니까는 바깥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하고 열어라, 그런 개념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실내 공간 이렇게 보시면은 요즘에는 이제 아반떼도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오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을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쉽게도 뒷좌석에는 뭐 따로 수납 공간은 운전석 쪽에는 없고, 조수석 쪽에는 저쪽에 이제 고무로, 조수석 쪽에는 이렇게 고무로 밴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어 벤틸레이션이 뒷좌석에 있고, 송풍구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리어 암레스트, 2열에도 리어 암레스트가 있고, 이쪽에 이제 컵홀더, 컵을 놓고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앉았을 때 공간은 좁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발 공간을 이렇게 발을 좀 앞으로 빼도 이렇게 공간이 있고, 근데 제가 앉은 키가 저번에도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앉으면은 이렇게 돼요. 머리 공간이 뒤로 딱 기대면은 머리가 여기 뒤로 이렇게 하면은 요청과 일치하는 장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뒤로 이렇게 딱 기대게 되면은 머리가 이렇게 닿는 거 부분 때문에 조금은 불편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앉은 키가 큰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아마 실제로 앉아 보셔야지 좀 더 그 차량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젊은 분들 겨냥을 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앞부분은 보시면은 가죽이에요. 시트들이 앞부분은 가죽인데 뒷부분은 이제 그 직물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멋을 부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안전벨트 높이 조정 장치예요. 이게 사람마다 앉은 키가 틀리기 때문에 키에 따라서 요걸 이제 높였다가 낮췄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벨트 높이를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유구는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해서 닫는 거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시트가 폴딩이 돼요. 요거 폴딩 되는 거는 트렁크를 열고 보시면은 이쪽이랑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면은 이 레버 당기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은 저 앞에 시트가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제가 요걸 한번 당겨 볼게요. 오른쪽 거를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살짝 움직였는데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앞에 이렇게 살짝 움직였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차에 와서 요걸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우측에 넘어간 거고, 이렇게 좌측 것도 이렇게 넘기면은 뒤에 공간이 요 정도의 큰 공간이 생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큰 짐을 놓고 싶을 때는 트렁크를 열고서 이렇게 놓으면은 뒷좌석 2열까지도 물건을 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아무래도 좀 더 일반 차들보다 소나타나 그랜저나 이런 중형차들에서는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차들은. 그런데 아반떼에서는 아직까지는 6대4 폴딩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큰 짐을 실을 때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랑 같이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구입을 하셨고 많은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나 차량에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차량 구매를 계획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